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 중에 인간관계가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람에게 상처받는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등등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인생을 살아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가지면 좋은 마인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누군가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고 저 또한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말이죠. 맞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신경 쓰면서 감정들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또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를 미련하게 붙잡고 유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 인간관계라면 미련 없이 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공감되는 말이네요. 사실 요즘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민찬 씨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네요. 좀 영혼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의진 씨.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찾아 들었던 노래입니다. 난 잘 살고 있어. 아무도 날 바꿀 수 없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영어로 노래하고 있는 곡 백예린의 S.I.M 듣고 오시죠. 있잖아, 그런 느낌 있잖아. 처음 보는 그 순간 빛이 나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할까 말까 하게 될 때 우물쭈물하며 있잖아 하고 어렵게 입을 떼게 되죠. 그럴 땐 저희 DKBS에게 망설이지 말고 말해주세요. 있잖아. 귀신같이 나와 같을 때가 있잖아.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2주 만에 이따나로 찾아뵙게 된 아나운서 박의진, 아나운서 김민찬입니다. 사실 저번 주엔 저희 DKBS 방송제 때문에 이따나 대신 밤투데이로 찾아뵙게 되었잖아요. 네, 맞아요. 생방외로 방송제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저나 의진씨, 방송제 때 진행 맡으셨잖아요. 그죠. 저 좀 잘했나요? 두말하면 입만 아프죠. 너무 별로였어요. 장난이고요. 역시 저희 DKBS 아나운서답게 너무 잘했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민찬씨. 그럼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부터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들 빨리 만나보러 가시죠. 있잖아, 언제부터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거의 맨날 야식까지 챙겨 먹어요. 그러다 보니 살이 점점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생각만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을 줄여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쉽게 시작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잘 잠기던 바지가 아무리 숨을 참고 잠그려고 해도 잘 안 잠기더라고요.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뱃살을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튀어나와 있는 제 뱃살은 정말이지 심각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쓰면서 입고 있는 바지도 너무 낑겨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뱃살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바지 지퍼가 안 잠겼다는 사연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건 많으니까 살이 찌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진짜 공감되는데 얼핏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살을 빨리 빼는 법에는 플랭크나 복근 운동이 그렇게 좋다고 들었는데 사연자분께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 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of the
confusion. Somebody told me I don't know who. Whenever 안녕하세요. 이건 사실 사연이 아니라 홍보인데요. 사심 듬뿍 담아서 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워너원의 팬인데요. 드디어 길고 긴 워너원의 해외 투어가 끝이 나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워너원이 컴백을 합니다. 이번이 워너원의 마지막 앨범인 거 다들 아시나요? 올해가 끝나갈수록 점점 슬픕니다. 하지만 이번 컴백을 즐기려고요. 사실 워너원이 해외 투어를 다녀온 동안 제 마음이 식어 있었는데 컴백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제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워너원의 약속해요 틀어주기로 약속해요. 아, 사연자분이 워너원 팬이시군요. 저도 얼마 전에 워너원 티저를 봤는데 이번 노래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전 팬이 아닌데도 진짜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신청해주신 약속해요 틀어드리고 저도 얼른 보러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약속해요 듣고 올게요. 여러분 혹시 저저번 주에 방송된 긴 사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동아리 MT를 갔다가 김우빈과 똑 닮은 사람을 봤다던 바로 그 사연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사연 맞습니다. 사연자분이 사연을 길게 써주셔서 이번 주에 이어서 들려드리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끝날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과 함께할 날이 더 많겠지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동아리 단톡에서 정기운동 참가 투표를 할 때도 그 친구의 이름을 괜히 먼저 찾아보게 되고 여자인 친구들끼리 복식으로 경기를 진행해도 충분히 재밌었는데 혼합 복식조를 구성하는 게 훨씬 재밌다는 핑계를 들러대면서 그 사람과 같은 팀이 되어서 경기를 했죠.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면서 경기를 진행할 땐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몰라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토너먼트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둔 복식조의 경우 동아리 활동 뒤로 공짜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는 피지컬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스냅을 이용해 라켓으로 찍어 내리기만 하면 쉽게 점수를 냈죠. 저는 일찌감치 떨어져서 그 친구의 경기를 응원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 친구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너 나 응원하러 와야지 이러는 겁니다. 전 너무 설레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코트 근처에 앉아서 이기면 이겼다고 칭찬해주고 지면 할 수 있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다가 같이 게임을 하자는 다른 친구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결과를 보니 그 친구의 팀이 졌더라고요. 안 그래도 승부욕이 강한 친구인데 풀 죽어있거나 열내고 있을 게 뻔하다고 생각해서 얼굴을 살피러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넓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내지 말라고 잘했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했더니 너 어디 갔었어? 네가 응원 안 해줘서 힘이 안 났잖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었으면 자기가 뭔데 그러냐는 식으로 따졌겠지만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사실 말이 이렇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고 이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과하게 의미 부여하는 너는 짝사랑과 다를 바 없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면 기분 좋아하고 운 좋게 대화까지 하면 거기에 또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렇게 또 일주일이 흘러갔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잠수로 바꾼 겁니다. 사실 저도 반수를 잠깐 생각한 적이 있어서 같이 공감대 형성된 대화도 했었어요. 그땐 좋았는데 6월 모의고사가 임박하니까 정말로 잠수를 타고 동아리 활동도 안 하더라고요. 동아리 말고는 접점도 없었으니까 더 이상 만날 계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접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이따 나의 사연을 보냅니다. 드디어 길고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저저번 주 사연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달달구리한 결말을 볼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참 슬프게 끝나고 말았네요. 그러게요. 사연자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남자는 반이고 인연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를 너무 가슴 떨리게 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이때까지 과팅 한번 안 나가고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게도 핑크빛 기류가 흐르네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학과 생활에 지친 나머지 재미있는 동아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는데 이게 웬걸? 동아리에 여하고 하나가 너무 눈에 띄는 겁니다. 아담한 키에 항상 웃는 얼굴, 그리고 귀여운 행동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녀에게 남자친구까지 없다고 하니 일에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의 연애는 상상하기 힘들었고 어찌 다가갈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을 마친 부원들이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단둘이 남게 된 저와 그녀는 서로 어색함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다행히 그녀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고 대화를 이끌어주며 저희는 갑자기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다음날 밤에는 무려 5시간 동안 끊기지 않고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밤을 새기도 했다니깐요. 시간이 흐르고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저는 그녀가 술에 잘 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식이 끝난 뒤 집으로 데려다주며 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취기가 오른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주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그녀를 데려다주고 나서 저도 집에 도착해 정신없이 쓰러져 잤습니다. 다음날 동아리실에 가보니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더라고요. 딱 한 사람, 그녀만 빼고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렇게 소문만 커져가고 조급해진 저는 매일 밤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사이를 좁혀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녀 역시 제게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핑크핑크한 분위기를 이어나가며 고백할 타이밍만을 보고 있었죠. 잠깐! 오늘의 긴 사연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저저번 주 사연과 마찬가지로 사연자분이 사연을 정말 길게 보내주신 덕분에 이 사연 역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지 두근두근 썸스토리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있잖아 그런 느낌 있잖아. 오늘의 있다나 짧은 사연부터 긴 사연까지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에게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연미 다들 아시죠? 네,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홍보할 게 있죠? 저희가 바로 어제 있다나 사연을 익명으로 받을 수 있는 오픈 카카오톡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동안 사연을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만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고 싶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오픈 카카오톡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DKBS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링크를 클릭해서 오픈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셔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6분을 추첨하여 이디야 핫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그럼 저흰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다나, 기술 김민준, 진행의 박의진, 김민찬이었습니다. 있잖아 언제부터인가 난 저 별처럼 빈